자, 이번에도 우리 사반 가족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건인데 특히 지금 뭐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면 조금 시청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여성 교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약직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요. 이곳에 이 남자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의 감독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 제보자의 업무는 아니었는데 학교 측에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때 따라서 또 맡게 된 그런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있게 됐었는데요. 여기가 남자 기숙사다 보니까 여성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여자 화장실이 건물 안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학교 본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게 다른 건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7분 정도 흐른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이 자신이 쓰고 있던 텀블러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자, 어떤 우리 가족분께서 이 사건 예전 한참 옛날 사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화장실을 다녀오기 전과 뭔가 달라진 텀블러. 자, 이리저리 살펴보던 이 제보자께서는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갔다라는 걸 발견하십니다.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조금 돌아가 있으면은 내가 실수로 좀 돌렸나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무조건 뚜껑을 열었다 닫았구나 하고 이제 열어봤죠, 제가. 근데 처음 열었을 때는 그냥 뭔가 손소독제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물질이 그 텀블러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처음에는 화가 났죠. 왜냐면은 바로 앞에 손소독제도 있었겠다. 일부러 나를 먹이려고 애들이 손소독제를 넣은 줄 알았어요, 저는. 자, 뭐가 됐든 박 변호사님, 네.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에 따르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뚜껑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열었다는 게 확실히 이제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세정제로 볼 수 있는 어떤 액체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당시 기숙사에 있는 상담교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있는지 자수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CCTV를 좀 확인을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남학생이 제보자 이 텀블러, 선생님 텀블러 가져가서 어디론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찍힌 사진이 CCTV에 보이고요. 뭘 했는지 제대로 CCTV 찍히진 않지만 한 번은 세탁실로 갔고 한 번은 정수기 쪽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뭐 CCTV 증거가 확보가 됐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결국 그 해당 학생, 야, 너 뭐 했어? 추궁을 하니 자백을 했는데요. 대체 그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음란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이 자백을 했다더라고요. 자습실 내부에서 이제 혼자 음란물을 보다가 학생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교파까지 가가지고 이제 제 텀블러를 보고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이 들었다. 자습실 내부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씻으려고 처음에는 세탁실로 뛰어갔던 걸로 하더라고요. 세탁실 내부에 세면대가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손소독제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천만다행으로 정말 끔찍합니다. 왜 도대체 왜요? 참 이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갖다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학생이 바로 이 자습 시간에 다른 애들은 자고 있고 거기서 음란물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그 여자 선생님이 텀블러를 보고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갖다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학생이 교사에게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학생을 직접적으로 이 교사가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날이 처음 보고 그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전의 감정 이게 아니라
그냥 성적 충동이 그 발현되는 대로 그런 행동을 갖다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자습실에서 자신의 책을 이 텀블러에다 넣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세탁실 내부에 그 세면대로 가져갔었다는데, 본인의 이거 진술에 의하면 생각보다 잘 씻기지가 않았고 대신 물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수기로 물을 넣은 뒤에 다시 책상에 올려놨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씻어내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지금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최근에 저 학생 녀석 경찰에 고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사건 직후에 선생님은 나흘 정도 병가를 썼고 학생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근신처분을 받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 학교에서 이 학생 뭐 퇴학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강제 전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게 학생 인생에는 좀 치명적일 그렇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징계를 했다 합니다. 자체 징계라는 건 특별 성교육 받는 정도였대요. 선생님이 정말 크게 마음을 쓰신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올해 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서 계약 기간 마감을 학교를 떠났대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까지도 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은 이제 선생님 학교를 떠났지만 남은 동료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 말씀이 오케이, 그거 다 잊어먹고 너무 잘 살아, 잘 지내. 하하.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셔서 고소를 다시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교수님, 저는 얘 인생을 위해서라도 고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 놔두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을 갖다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이 만료되는 게 2월이 이제 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 학생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사실은 이런 이 발생이 되면요, 학교가 앞장서서 이 뭔가를 갖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통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받은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재 처리해달라. 둘째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즉 기관에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학교 측에서는 하나도 조치를 갖다 안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재 처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기관 신고는 시일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안 하겠다. 또 학생에게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즉 아무런 조치를 갖다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한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럴 학생이 아니다. 그 학생 평소에 아주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다. 아니,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 이런 일을 갖다 하면은 정말 얌전하고 착한 학생들을 다 죽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가해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니까 이 공론화가 되니까 학교에서는 야, 이게 무슨 꿍꿍이냐. 이 교사 때문에 오히려 학교하고 학생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거 비접촉 성범죄입니다. 범죄죠. 범죄에 가까운 상황이죠. 그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도 이제 좀 상황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학교 측에 연락을 했는데 예. 좀 궁금하다, 문의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했더니 학교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묻지 마라, 나도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확인하라라고 어이구야. 지금 좀 부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문 못 받겠다고 했고, 또 어이구야. 교육청에 확인하니까 산재 처리 가능한지, 또 학교의 대응에 어떤 대응 절차 잘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학교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자, 양 변호사님, 이거 말이죠. 2022년에 공무원이 이런 짓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임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관련 법 빨리 마련하라 했는데
이제 며칠 뒤면 총선이잖아요. 네. 이거 자동 폐기됐어요, 이거. 폐기됐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관련 법을 만들라는 게 무슨 법을 만들어라는 거냐면 이게 이제 양강표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성적 의도가 들어가 있었고 이 선생님도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맞는 성범죄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결국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텀블러 못 쓰게 됐으니까 뭐 망가진 게 아니라 그거 기분 나빠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재물손괴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손괴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거든요. 비슷한 사례들이 뜨문뜨문 나오고 있으니까 법을 좀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필요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짓을 하고도 고작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재물손괴, 텀블러 못 쓴 그 값만 아이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